예, 낙폭이 세집니다. 지금 보니까 환율이 1234원대, 지금 8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장도 좀 선물장이 좀 부진하고, 앞서 이제 신형 아이폰과 관련해서 원래 증산한다고 얘기했다가 이제 이것 관련해서 수요가 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들이 다 내려가고 있다는 점, 지금 시장에 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종국 전문가하고 또 해결책을 또 알아봐야겠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그래도 좀 반등 나오나 했더니 다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낙폭과대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그 세게 시장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런 일이 어제였었던 것 같아요. 어젠가 그저께도 똑같았었는데, 진짜 변동성이, 요게 마지막 변동성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파동상으로는 뭐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한번 해보고, 해외 시장 어제 혼조예요, 여러분. 근데 나스닥이 지금 다시 밀리다 보니까, 국내장에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 양호했을 때는 잘 움직였는데, 60분 각이 안 좋습니다, 나스닥은. 5분 차트 각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가 일단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눈치채 이럴 줄 알고 9시 36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9시 36분에는 보다시피 삼성전자 버텨주면서 낙폭과대 하이닉스 좀 자리 잡아주면서 그동안에 빠진 종목들 낙폭과대 위주로 비료, 사료주마 이런 것들 세게 움직이고 펫배터리 세게 움직이고 오늘은 제약주도 아침에 되게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1시간 지나니까 상승 종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셀트리온만 봐도 4%대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오죠. 이게 약세장에서 나오는 특징인데 이따가 시간 되면 한번 얘기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국내장은 아까까지는 상대적 양호인데 지금은 상승폭을 많이 축소시켰다. 종목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건 진행자가 이틀이 없어가지고 또 이게 말이 또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시장 얘기할 때는 특히 심리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죠. 방송 5개월째인데 5개를 꼽으라면 어제 거, 그 다음에 9월 1일 거, 그 다음에 8월 25일 거, 8월 11일 거, 그 다음에 7월 12일 거. 저는 그걸 다 기억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여러분들한테 결정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9월 달은 1이라고 어제 겁니다. 그렇다고 나머지가 뭐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의 맥을 잡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를 기점으로 하루 이틀 후 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시장 얘기는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국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이. 어제 보시면은 그냥 쭉 올라가다가 11,500에서 11,200으로 여기도 1시간 만에 300, 11,000을 그냥 떼가지고 하면은 3%에 1% 뛰었으니까 2.7%.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블러드입니다. 블러드 이 사람 얘기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제가 얘기 또 해드려볼게요. FOMC 때 이 사람은 연말 4% 금리를 선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9월 9일 날은 연말에 4% 금리를 선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9월 9일 날은. 그 다음에 8월 달 물가가 나왔을 때도 이걸 거의 뭐 제끼고 0.75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 유지 가능성을 월가에서 과소평가한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다 보면 그 뒤부터는 안 올리거나 내린다라고 생각하고 장이 올라간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내린 거죠, 이걸. 그러더니 이제 어제 이건데 정책금리 피크자를 쓰긴 썼습니다. 4.5. 그 다음에 높은 금리 정책 유지는 뭐 똑같은 거고 경기 침체, 위험성,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러시아 전쟁, 중국 코로나가 경기 침체에 이끌 수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저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쵸? 예, 오늘도 블라드가 23시 10분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5분 뒤에 파웰 의장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연준 의원들이 많이 나와요. 블러드, 파웰,
그죠? 그다음에 보험원. 이 셋 중에는 그나마 보험원이 나요. 그러니까 파웰까지 연설 나오면서 미국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보험원 쪽에서 나오면 이제 블러드는 그 뒤에 나와봤자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미국장을 막 한 1%, 2%씩 저기 하는 사람이 목요일 날 얘기할 때 이제 둔감하다. 그러면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직성이 확보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스터 진단에 이제 물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이번 주만 잘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외장이 정신 없다 보니까 국내장은 결국은 못 버티죠, 여러분. 그래서 아까까지는 제가 나스닥도 이게 원래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시면 제약주, 그다음에 비료 사료주, 그다음에 이제 펫배터리주 이쪽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을 갖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21만 원짜리가 16만 원대. 거의 마디가로 얘기하면 15만 원까지 왔으면 여기서는 적극 매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보다시피 어설프게 빠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가면 부딪히죠, 여러분. 이런 게 안 좋은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해외장이 어느 정도 버팅겨 준다고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세 기조 자체가 변동성이 세고 약세 기조로 가기 때문에 낙폭과대를 고르더라도 결국은 추세 패턴이거든요. 어쨌든 제약주가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업종입니다. 추세적으로 빠진 거죠. 카카오, 네이버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주가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고, 비료 사료 쪽은 최근에 매수세가 붙고 있죠. 이거 까나리는 추천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까나리도 보시면 5만 원짜리가 15,000원까지 빠지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약간 현혹되면 안 되죠. 5만 원에서 2만 원, 2만 원이 아니고 15,000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술적인 흐름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펫배터리 관련주들은 뭐 움직임이 좋다 말았는데, 이런 미래나노텍 같은 주식을 이제 조금 경계하셔야 돼요. 다만 이쪽 펫배터리 관련주들은 실적 기반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가는 이슈로 가는 거고 제약주는 낙폭과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이 그런 거고, 그 폭파 뉴스도 한 말씀 드릴게요. 대정화금이 이제 이게 요도 뭐 이쪽 종목인데, 그 어제도 그 폭파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그 폭파 뉴스 나오니까 이제 또 그런 거 받아서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도 있다. 그렇게 오늘장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미국 쪽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이유, 그런 발언들 스케줄까지 전부 다 체크를 좀 해주셨고요. 오늘 낙폭과대와 관련해서 다각도로 분석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장 투자 전략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287인데요, 오늘은. 이게 참 진짜,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지수를 얘기하기가 참 까까반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니까. 왜냐면 거기가 심리적인 선이거든요, 여러분. 어제 287로 밀렸다가 290으로 땡겨줬거든요. 근데 어제 땡긴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 의원들이 암호자산 관련해서 먼저 얘기한 게 흘러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거기를 갭으로 나왔기 때문에, 땡겨준 폭이 크기 때문에 갭으로 나와서 움직이니까 전저점을 지지하는 걸로 보면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이게 지지와 저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걸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287 쪽으로다가 장을 올려야 되는데, 287 쪽으로 올려야 아침에 좋았던 주식이든 지금 물량을 받는 주식이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게 뭐 주 후반으로 가든지 아니면 10월 달로 가든지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310이라는 지수 때 얘기 참 많이 했죠, 여러분. 뭐 320 위에 있을 때는 뭐 두루두루 다 좋고, 최소 315선 정도에서 움직이면 이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 10중 8구는 대부분 다 좋을 건데, 310을 깨고 내려갈 때는 기술적 대응이 좀 되거나 하면서만 했던 그 지수별 제가 얘기해 드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단이 낮아진 거예요. 어떻게 낮아진 거냐면
292 이제 그때 그 당시에 315 이상, 그다음에 287짜리가 그때 그 당시에 310에서 315 사이. 그러니까 현금이 있는 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보고 단기 대응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조가, 추세적인 기조 자체가 밀리기 때문에 아까 셀트리온 같은 현상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선물은 300, 287 돌파, 285 지지 체크인데 어제하고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지금 285 이하로 밀린 이 지수 때는 후장에 가서는 들어줄 수도 있는 기대감은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자라보고 놀란 거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제 블러드가 분명히 나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나와요. 그럼 또 나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바로 예측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월별 필살기든 과거의 10월 달의 특징이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진행자도 아까 환율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지금 환율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누차 강조드리지만 지금 저 환율은 제가 방송 시작하고 7, 8월 달에 이미 매일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 환율은 1350을 넘으면서부터는 분석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달러도 110달러 쪽으로 가면서부터는 분석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이 기술적인 흐름으로다가 가야 되는데 기존에는 지수가 버텨주고 해외장이 버티다 보니까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지금은 지수가 이제 버티지 못하고 해외장이 변동성이 생기니까 오히려 종목들이 못 버티는 장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심리가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심리는 아다르고 어다른 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장이 저는 차티스트나 이 기술적 분석을 되게 중시하는데 이 추세선 자주 보여드렸죠. 아직 하락하려면 일수가 3일 정도가 남았고요. 한 3일 정도 지나면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상 모든 그 저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죠? 저는 해외장 봐가면서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아직은 조금 그렇고 이 추세 따라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장이 버틸 때는 이 추세가 300, 292 이 수준에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밀려 내려오니까 이 각대로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나오는 이 추세각, 여기 각, 제가 색깔을 한번 칠해 볼게요.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요 빨간색 중심에 있는 요 추세각 위에서 움직일 때가 종목들이 기똥차게 움직였었던 거고, 이 추세각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대형주, 시가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버팅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지수대입니다. 근데 지금 요 자리가 깨져버리면 여기가 공간이 넓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옛날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은데 저는 옛날 얘기는 꼰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안 하겠고, 이 개인들 수급을 보시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기관들 매도가 아직도 나오는 점을 가지고 저들이 우둔하지 않다는 얘기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장이 반등 나올 때는 어김없이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기관이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종합 선물로 얘기하면 370을 넘어갈 때부터는 매일같이 팔아제껴가지고 저 당시에 해외장이 급등할 때도 우리나라가 못 따라갔던 원흉이었죠. 근데 지금은 여기서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놨고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70조 이상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물량 중에 신용 반대 매매 물량 나오거나 어떤 급한 악성 물량이 나올 때 그걸 받아먹겠다고만 하는 거죠. 올리지는 않죠. 죽어도 안 올리죠. 받아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은 장이 또 빠지는데 개인들 위주로 주식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수가 그냥 흐르는 겁니다. 이런 걸 좀 보면서 현금 갖고 있거나 대응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걸 보면서 10월 말 부분 한 2, 3일 정도 뒤쪽이죠.
거기 타이밍, 그 다음에 연설 들어보면서 11월 달, 10월 달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바닥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긴 보거든요, 여러분. 월별 특성상. 그래서 10월 달 어느 시점에서 바닥을 잡고 11월 달로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판을 지금 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낙폭과대 종목들 기술적 대응 정도는 현금 보유자 한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오늘 하락에 실망하지 않고 앞으로를 좀 더 계획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토마토 TV와 함께 안전하게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